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제 한 3일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3주 일정이었는데 이제 막바지네요. 1주차, 2주차, 3주차 아들이 준비한 이벤트는 다 끝났고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 하루는 아들하고 이제 바닷가 드라이브 갈 거고요. 하루는 이제 짐 정리해야죠.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사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아니면 아들한테 이제 요즘에 살림을 좀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볶음밥 하는 법 알려줬고, 그다음에 압력밥솥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몇 가지 이제 혼자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각자 밥을 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 남는 거를 싸와서 데펴 먹거나 이 정도죠. 근데 엄마가 와서 그래도 항상 제대로 차려주니까 아이가 되게 좋아하고, 덕분에 뭐 남편도 이제 부인밥 얻어먹고 저도 집밥 얻어먹고 셋이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한국은 월요일날 낮 시간이죠. 아직 미국은 일요일날 밤입니다. 밤 9시 좀 넘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저녁 무렵에 마운틴 뷰의 카스트로 거리라고 조금 번화가죠. 거기를 이제 갈 때는 걸어갔고 올 때는 아들이 픽업을 왔어요. 일요일에는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첫 주에는 저희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교회 이제 분위기도 보고 또 청년부를 또 지도하는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왔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아들이 또 끝나고 모임이 있더라고요. 청년부 모임. 그래서 일요일만큼은 아들이 조금 엄마 아빠 없이 편안하게 있으라고 일요일은 저희끼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래도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카스트로 거리라는 곳이어서 그냥 상가들이 쭉 있고요. 각종 뭐 온갖 나라에서 다 이제 만든 음식점들, 뭐 쿠바 음식점들도 있고요. 기본으로 뭐 일식, 중식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고요. 한국 음식점도 있고 뭐 파리바게뜨도 있습니다. 마운틴뷰 시청에서 기찻길역까지 이르는 양쪽에 주로 식당들, 카페, 그 다음에 뭐 가게들, 펜시점 같은 거, 갤러리들도 있고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집에 와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수타 우동, 그리고 국물도 이제 제대로 내는 그런 식당에서 남편은 덴푸라 우동을 먹었고 저는 그냥 닭튀김하고 왜 옥수수 튀김 같은 거 시켜서 원래 그 맥주 한 잔 먹고 싶어서 드래프트 딱 보는 순간에 드래프트 비어구나 라고 해서 시켰는데 작은 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시켰나? 그랬더니 드래프트 사케였어요. 아니 누가 종종 앞에 드래프트란 말을 씁니까? 데피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약간 더 온도가 좀 있던데 여튼 그래서 저는 시원한 남아비로 생맥주를 먹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미국에 보니까 생맥주가 없어요. 웬만한 데는 다 병맥주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맥주 전문점에 가야지 있나 봐요. 식당에서는 그냥 병맥주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잔 먹고 이제 아들이 이제 데리러 와서 아들이 일찍 끝났나 봐요. 그래서 왔는데 조금 피곤했는지 깜빡깜빡 좀 누워있다가 오늘
그래도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라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컨디션도 좋아서 인스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스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했거든요. 예. 오늘은 유튜브로 제가 우리 최영득 원장님과 함께 앞으로 이제 대입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미리 녹화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오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선수들은 딱 알아보시고 코치님 이번 강의가 너무 좋다. 그래도 이런 강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가 좋다는 거를 느낄 정도의 학부모라면 너무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진짜 찐 정보만을 갖고 저희가 만들거든요. 근데 자칫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것도 조금씩 배워야지 나중에 진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는 스며들듯이 좀 들어보는 게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식사는 잘 하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한국은 지금 꽃이 많이 핀다고 꽃 소식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양재천에서도 축제가 있고요. 벚꽃 축제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거기가 뭐 상업적인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서 양재천의 벚꽃을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4월 2일 날 귀국하는데 그 주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보고 싶습니다. 양재천에 사실 제가 심어 놓은 나무가 왕번 나무가 4그루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남구 여성상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념으로 제가 나무 4그루를 거기다가 이제 그 식수한 거죠. 기부한 거죠. 그래서 제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 기분 좋고 잘 자라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죠. 또 가을이 되면 또 벚꽃이 또 가을에 굉장히 물이 들어서 그래서 또 근사합니다. 잎 떨어져도 또 예쁘고요. 오늘은 이제 아들한테 그 볶음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뭐 볶음밥 잘 만드시죠? 근데 또 이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봤더니 집에 당근, 양파, 감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아스파라거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베이컨을 좀 꺼내놨어요. 그리고 양배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음식을 할 때 그 작은 그 약간 접시 아니면 쟁반 같은 거, 그거를 중국 그 요리나 아니면 식당들에서는 마판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문 요리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접시에 딱 담아 놓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아들이 이제 자취를 하니까 기본적인 양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국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랑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한 단 사기에 아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서 큰 건 안 샀어요. 적당히 사서 제가 어슷썰기 해서 냉동시켜 놨고 마늘도 다 편으로 다 썰어서 이제 냉동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일단은 식용유를 갖다가 이제 먹도 없어서 그냥 좀 큰 냄비에다 했어요. 그리고 밥은 일부러 밥을 새로 지었어요. 저는 햇반으로 하는 거 맛이 없더라고요. 햇반은 생각보다 수분이 좀 많아요. 볶음밥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압력솥으로 하는 밥, 꼬슬꼬슬한 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해놨고 밥을 제가 이제 좀 한 김 식혀야 되니까 접시에 담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밥을 하면 남편이 압력솥에 있는 밥을 이제 퍼주거든요. 좀 위험하잖아요. 뜨겁고.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긴 다음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다가 파하고 마늘을 먼저 볶죠. 그러면 파기름도 나고 마늘 향도 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익었어요. 색깔이 좀 보여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야채 딱딱한 거부터 넣는 거죠. 뭐 당근 넣고 감자 넣고 다 작게 썰었어요. 그래서 야채를 충분히 볶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밥 해놨던 밥을 넣고 그리고 딱 그냥 소금, 후추 이렇게만 간합니다. 원래는 기름이 조금 적으면 나중에 버터를 아주 살짝만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기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슬금슬금 엄마 이거 같은 룸메 있어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먹어도 되겠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식사를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외식에서 할 거고.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먹는 게 상이 거해야지 줄만한데. 그래서 뭐 그러자. 이래서 그게 있었고 메인 디시로 그리고 제가 이제 미소시루를 갖다 끓였어요. 예, 된장국 끓여놨고 그리고 반찬은 김치 있었어요. 오늘 그 일본 그 슈퍼에 가서 종갓집 아주 비싼 거 요만큼 들어있는데 2만 원짜리 사왔거든요. 그리고 매실을 우메보시를 그거를 이제 꿀에다가 절인 게 있어요. 그게 훨씬 시지 않고 맛있어요. 이제 씨가 있는 거예요. 우메보시 있었고 또 깻잎 장아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지도김에서 나온 김자반인데 김하고 매운 고추하고 명란을 섞어서 만든 김자반이 있어요. 그게 좀 맛있어요. 그래서 반찬에도 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세팅해서 아이 룸메랑 같이 먹었죠. 예, 근데 인도에 굉장히 귀족 계급 학생이고 천재예요. 거의 이 친구도. 예, 같이 이제 개발자 일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일본에 돌아가요. 아니, 일본이 아니라 인도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넷이 먹고 메론을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사서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익었더라고요. 그 과일이 적어도 한 5일은 있어야지 익는 것 같아요. 워낙 싱싱한 것들은. 그래서 그거 이제 잘라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제가 바샤 커피 좀 사왔거든요. 그거 먹고 그래서 좀 나름 푸짐하게 한 상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솥에서 밥을 했으니까 누룽지가 생기고 그걸 숭늉으로 끓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숭늉을 좀 만들었더니 아들이 이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숭늉 좀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먹었습니다. 네. 알렌 집에서 점심 먹으며 코치님 라방을 시청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제가 또 밤 얘기했네요. 네. 먹는 게 뭐 최고죠. 최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왔는데 삼겹살이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것보다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고기가 훨씬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다. 저는 삼겹살 살 때는 배삼겹이라서 이렇게 그 뼈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되게 맛있거든요. 배삼겹이. 근데 그거를 수육용으로 만들어서 뼈가 통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썰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썰어 놓은 거는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그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슈퍼에서 보쌈을 샀었는데 보쌈이 아니라 보쌈이라기보다는 그냥 배추를 절여서 그다음 무생채랑 같이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식을 먹잖아요. 확실히 지금 한국에서 먹는 한식하고 달라요. 옛날 맛이에요. 좀 더 짜고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시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음식이. 예, 그래서 그거를 맛이 없더라고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깝잖아요. 그 배추가. 그래서 조금 먹어봤더니 짜요. 그래서 물에 좀 담갔다가 소금기를 좀 빼고 쭉 짜가지고 찢었어요. 손으로 쭉쭉쭉 찢어서 일단은 그 돼지 뼈하고 살점 있던 거를 갖다가 한번 끓였어요. 그래서 후루룩 끓여서 겉에 불순물 다 빼고 그럼 체에 걸리면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 우거지를 넣고 근데 집에 결정적으로 된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된장 약간
우거지 감자탕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된장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들여다봤더니 쌈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쌈장은 뭐 고추장이라든가 막 믹스된 거잖아요. 좀 단 것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좀 한 숟갈하고, 그리고 집에 아까 그 미소시루 봉투 하나가 남았었어요. 인스턴트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걸 끓여요. 살짝 끓였는데 오래 끓이면 맛이 없고요. 그래도 끓을 정도는 돼야 돼요. 끄는 거예요, 불 갖다가. 여튼 쌈장하고 미소시루 그 가루하고, 그 대신에 이걸 갖다가 계속 우거지를 이렇게 묻혀야 돼요. 그냥 따로 넣는 게 아니라. 자, 볼에서 꼭짠 우거지를 넣고, 그 다음에 쌈장, 그러니까 쌈장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된장으로 하세요. 저는 없어서. 그래서 그거 하고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같이 계속 끓이는데 오래 끓여야 돼요. 몇 시간을 갖다가. 그리고 거기다 감자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감자 쓸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저민다고 하죠. 예, 그래서 넣어서 파 마늘 많이 넣고, 근데 집에 뭐 없어요. 통후추도 없고, 분명히 이제 그래도 돼지뼈에서 냄새가 날 텐데, 그래서 미림 조금 넣고 일단 푹 한 서너 시간 끓였어요. 내일 더 끓일 거거든요. 근데 얼추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먹는 거죠. 내일은 또 그렇게 먹고, 고기를 좀 구워서, 아들은 뭐 고기 구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해놨으니까 또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아들이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사다 놓은 거 일본 슈퍼에서 고기 사왔거든요. 여기 일본 슈퍼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일본 전역에서 특산품들을 갖다가 파는데 제가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딱딱딱 필요한 거면 사자! 이러고 얼른 데리고 왔어요. 돈을 너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고기 좀 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모찌, 예, 저 모찌 좋아하거든요. 모찌 사고, 또 남편은 저거 좋아해요. 그 쌀과자 같은 거. 네. 그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튀김 있죠. 고구마 튀김. 그거. 고구마 얇게 썰어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또 제대로 팔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있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리고 뭐 가고시마 고기로 돈가스도 직접 만들어서 예, 팔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좋던데요. 예, 그래서 아들한테 또 어떤 걸 쇼핑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돈가스도 있었네요. 그럼 뭐 한상 푸짐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제 불시에 예, 손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네. 아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더라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나니까 그래서 원래 솥은 제가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오븐 압력솥이에요. 뭐, 누룽지가 있는 오븐 압력솥인가? 그런데 그게 원래 인덕션용으로 이제 인덕션하고 가스가 겸용인데 제가 가스를 너무 센 불에 하다 보니까 옆에 손잡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다 타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쇠가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쓸 때 아주 두꺼운 행주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밥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슈퍼 가서 쌀을 되게 좋은 거 샀어요. 쌀은 원래 전 좋은 거 사요. 왜냐하면 자주 먹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밥하는 거 한 번 더 가르쳐 주면 너무 자기가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뭐 하겠죠, 뭐. 그래서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도 다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남대문 시장 갔더니 그게 오리지널이 그 외국 거더라고요. 외국 건데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살려고요. 저도 집에 가서. ALGI님 갑자기 엄마 집밥이 먹고 싶네요. 저도 제가 가끔 제 밥이 먹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가 아니라 전기예요. 전기 그 호일 있죠. 그래서 이게 나쁜 점이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스는 키고 끄고 간에 팍팍팍 그 열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전기는 호일은요. 내가 오프를 해도요. 그 예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예 옮겨야 돼요. 열이 없는 대로. 예. 그런 게 그래서 사실 음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조절이 어려운 거죠. 저는 인덕션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모든 뭐 신축 아파트들이 다 인덕션이 있지만
저는 가스가 훨씬 좋아요. 가스로 밥을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밥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제가 불맛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해피님, 사무실에서 업무 보면서 잠깐 들어왔는데 손님이 오셔서 이만 나갈게요. 남은 여행도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세요. 네. 제가 이거 제 방 걸어 놓을 테니까 저녁에 주무시면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인사까지 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패드가 여기 와서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만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손 흔들기도 해드리는데 이게 조금 둔탁해지면 또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셸님이 짧지 않는 시간 여행 중이신데도 컨디션 좋아 보이셔서 너무 좋네요. 사실은 이제 3월에 미국 여행을 하고 10월에는 제가 결혼 40주년이어가지고 남편이랑 파리 여행 가기로 다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11월 28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그럼 너무 추워요, 유럽은. 10월에 가자. 그래서 참 좋은 여행사에서 파리 근교에 일주일을 보는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신청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신청하냐면 비행기표는 있다. 내가 이 여행에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뭐 10일부터 16일까지가 여행이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비행기를 예약을 별도로 해요. 예, 아시아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약을 했고, 근데 그 대신에 저는 3주짜리 티켓을 예약을 했고,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이제 따로 오는 거예요. 파리에서 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참 좋은 여행사 예약하고 아시아나 예약하고 남은 2주에 또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에어비앤비로 오르세 미술관 앞에 있는 그 하우스를 하나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일을 제가 작년에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꼭 파리를 한번 가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파리 몇 번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번 여행 중에 남편이 좀 힘들어해요. 예, 수면 때문에. 이 수면이 조금 안 맞나 봐요. 사이클이. 그래서 막 수면 유도제 이런 거 먹었는데도 힘들고 그러더니 나한테 못할 것 같다고 취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 또 못 갈 텐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갔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고 나다다닥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 취소를 했는데 아시아나는 제가 아마 마일리지를 썼나 봐요. 근데 그 마일리지가 2025년까지만 써야 되는 마일리지가 포함됐나 봐요. 그래서 10,000몇천 포인트를 제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빨리 취소를 해서 페널티 없이. 예, 그래서 오늘 10월의 일정은 다 캔슬했습니다. 조금 약간 섭섭하기도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남편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세계가 전쟁 중이고 또 환율이 엄청 높고 또 유럽 전체가 굉장히 물가도 비싸고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의 건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여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살짝 느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 딱 결정해줘서 그냥 다 취소. 10월 일정을 벙 뛰었습니다. 네. 지디님 픽업하면서 듣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그래서 또 세상 일은 모른다. 그때만 해도 제가 엄청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래서 결국 찾아낸 건데 이게 또 아직 인연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취소하는 거죠. 뭐 대수겠어요. 그런 게. 약간 그래도 조금 섭섭하긴 해요. 그래도 그때 이제 오르세 미술관 앞에서 2주 있으면서 정말 바게트빵 사다가 아침에 간 나온 바게트빵 사다가 내가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또 속 갔다가 밥도 해 먹고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물 건너갔네요. 예전 아방 때 아이와 미국 어느 쪽이 여행하기 좋다 했는데 동부였나요? 그때 미처 메모를 못했어.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요. 한 4학년, 5학년이면 오히려 서부 쪽이 훨씬 더 볼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면 동부 쪽이 좀 낫고, 예.
서부는 기본적으로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셜이라든가 아니면 캐년 같은 이런 굉장히 광활한 대지, 자연 쪽도 되게 많아요. 근데 동부는 아무래도 뉴욕 중심이고 보스턴 쪽의 대학 중심이니까 조금 더 고학년이 가면 좋겠죠. 네. 네, 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도시에 뉴욕이 특히 그래요. 뉴욕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가도 이게 국적 비행기,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턴 연장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돌고 리턴해서 현지에 있는 숙소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지하철 이용을 해서 며칠 더 있다 오는 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뭐 상황이 안 돼서 다 취소했네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희가 장거리는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타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요. 이코노미는. 그래서 그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비행기에. 그래서 그걸 또 제가 간신히 구했는데 다 날렸고 이번에 그 도메스틱으로 국내선을 갈 때 아들이 맨 앞자리를 샀더라고요. 이코노미에. 그거는 좋던데요. 그래서 내가 나도 다음에 이코노미를 타야 될 때는 맨 앞자리를 사야겠다. 좀 다리가 좀 넓은데 예, 그게 훨씬 더 편하구나. 이거를 좀 느꼈어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돌아오셨어요. 진짜 고우신 코치님. 아직 못 갔어요. 못 갔고 이제 오늘이 여기가 일요일 밤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예, 이제 공항으로 가서 수요일 12시 40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저녁에 도착할 거예요. 네. 4월에 오면 바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책이 이제 거의 이제 나오기 얼마 있으면 책이 나와요. 그 책도 제가 거의 한 5년인가 6년 만에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 책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또 큰 회사랑 또 아마 계약을 해서 같이 활동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강연 계획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제가 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4월에 조금 바쁠 것 같긴 해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지나죠, 뭐. 네. 이제, 그리고 5월에 또 딸이 와요. 네, 5월에 딸이 와서, 딸이 또, 한참 또 이따 갈 거예요. 딸이 한 2달 넘게. 그래서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갈 건데, 뭐, 다 삼성역에 있는 로펌들이어가지고 집에서 가까워서 편할 것 같아요. 럭키님, 고입 컨설팅 방금 다보 코칭 라이브 방송 들어왔어요. 방송 너무 좋죠? 예. 최영두 원장님하고 하는 방송은 가장 최신의 뉴스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저희 방송 특징이 1도 광고가 없이 방송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님, 코치님 그래도 건강이 진짜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에 계신 게 더 좋습니다. 마음의 안정. 맞아요. 네. 코치님께서 한국 하늘 아래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좋다고요. 네. 이제 원래는 제가 여행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거를 겁을 안 내는 사람인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또 민폐고 제가 작년에 시카고 가서 엄청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원인도 없었어요. 시카고에서 아플 때는 허리를 못 써가지고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건강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뭐 질문하셔도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라이브 Q&A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하는 거는 짧게 즉문즉답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책에서는 주제 하나에 관련돼서 뭐 한 3가지 정도로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Q&A 책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내용이. 제가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출판사도 굉장히 큰 출판사고 에디터가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대했고
지금 안에 속지 디자인까지 다 했어요. 제가 몽고 다 넘기고 한국에 왔거든요. 아니, 미국에 왔거든요. 네. 음. 이유단다님이 강의 현장에서 만나 뵙고 싶어요. 책이 나오면 아마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책이 나오면. 강연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상황 봐야죠, 뭐. 항상 이제는 그렇게 설레이는 건 없어요. 그냥 일이 닥치면, 그리고 내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또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주어진 일을 소명처럼 하는 거죠. 네. 여기 와서는 그렇게 뭐 많이 쇼핑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외국 나가면 이렇게 신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화. 예, 그래서, 아들하고 남편을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온이라는 운동화인가 봐요. 그 일본 브랜드인지 미국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대신에 저는 아디다스의 약간 실내화 같은 운동화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렸을걸요. 예,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막 제 운동화가 제일 싫은 게 제가 지금 미즈노 운동화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는 헤라 구두 주걱이 있어야지 신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 풀어야 돼. 그거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운동화는 그냥 납작하고 고무신 같고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발레 슈즈하고 실내화에 결합된 디자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신고 벗기 너무너무 편한 거. 그래서 그거 샀는데 그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여행을 가실 때 조금 멀리 갈 땐 여러분 실내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슬리퍼. 그러니까 호텔도 슬리퍼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집도 특히 미국 집 같은 경우는 꼭 실내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슬리퍼를 좀 샀어요.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맨날 제가 신는 건데 요런 거거든요. 예, 오래 신어서. 예, 요거는 제가 어떤 인사동인가 해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그런 요렇게 되게 편한 슬리퍼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남편 거 하나, 제 거 하나를 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 갈 때 그냥 파우치에 딱 넣어 갖고 다녀요. 어디를 가나. 그러면 훨씬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갖고 다녀야 될 거는 작은 문구용 가위, 위험하지 않은 거. 문구용 가위와 손톱깎이. 이것도 필수예요. 예, 이게 굉장히 정말 없으면 불편합니다. 특히 옷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막 많이 사면 거의 이렇게 택을 다 띄워야 되잖아요. 그 가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큰 가위는 또 걸리거든요. 작은 문구용 가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번에 빈티지 샵에서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입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 되게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들이 다 두꺼운 거, 그래도 날씨를 감안해서 왔는데도 두껍더라고요. 근데 얘는, 디스커버리 샵이라 그래서, 우리 로스 알토스에 있는데, 거기가 암협회에서 운영하는 약간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옷들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얘도 그거 산 거네요. 예, 제가. 예, 예쁘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기부하는 식으로 내놓는 거니까 가격이 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제가 몸이 좀 작은 편이니까 미국에서 안 팔리는 옷들, 작은 옷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되게 예뻐요. 요런 옷이에요. 요런 옷. 네. 그래서 천도 되게 좋고 체크가 잘못 입으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옷이 괜찮아서 얘랑 제가 지금 바지는 유니클로에서 사 입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유니클로 옷을 사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자라도 저한테 좀 너무 크고, 근데 유니클로는 사이즈가 자라보다는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물건들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다. 안경은 좀 비싼 거예요. 안경은 어, 그
페리솔이었나요? 페리솔이었나? 네. 안경은 상당히 비싼 건데 아들이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몇 개 본인이 샀나 봐요. 그랬는데 안경은 진짜 자기 그 얼굴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 얼굴 쉐이프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못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엄마가 사줄게 이래서 아울렛 가서 한 20개 사서 제가 골라준 안경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에 이제 안경 편집샵인 거죠. 쭉 레이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레이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약간 그 잠자리형으로 해서 딱 골라줬더니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거만 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돌려봤더니 아래에 문 잠궈져 있는 그런데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찍었죠. 아들 안경 것보다 3배, 4배 비싼 안경이 제 안경. 모자는 이거는 저기예요. 프라다예요. 프라다 모자인데 제가 이게 이 모자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항상 외국 나갈 때 그냥 모자를 사면 되게 편하고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도 하나 사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오른 거예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이제 못 사겠구나. 이 모자를 못 사겠구나. 그래서 안 샀어요. 이번에는. 예. 너무 올랐어요. 이 모자. 그러니까 명품이 다 올랐나 봐요. 예. 과하더라고요. 뭐 너무 좀 막소리 날 정도.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안 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구겨도 돼요. 이렇게. 반 접는데 접을 때 어떻게 접어야 되냐면 여기가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그 표시가 있잖아요. 뒷부분하고 앞부분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그냥 비행기에 싣고 다니면 돼요. 그럼 이제 펼쳤다가 또 하면 되거든요. 이 모자는 조금 여러 개 가져와서 제가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모자는 일단 그 머리만 감고 고데기 이번에 가져왔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라스베가스 정리해서 올렸는데 올린 건 여러분이 나중에 라스베가스 꼭 오게 돼요. 그때 좀 참고하시라고 일정을. 이번에 일정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미니 고데기를 하나 완전 미니는 아니에요. 뭐 글램핑인가 어딘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브랜드를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프리볼트로 사야 돼요. 항상. 왜 제가 다이슨도 가져왔는데 다이슨은 너무 크고 그리고 호텔이나 집집마다 드라이기는 다 있는데 오히려 고데기가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또 너무 나쁜 건 위험하니까 좀 좋은 거로 샀어요. 20 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프리볼트로 사면 된다.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라스베가스 여행이 너무 즐거워 보이시던데, 네, 바이올렛님. 네. 저희가 라스베가스 알고 봤더니 3번 왔더라고요. 2003년도에 왔었고, 2019년도에 왔었고, 2026년도에 왔어요.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아들하고 왔었고, 19년도에는 딸하고 왔었나 봐요. 그때는 여행기를 카카오 스토리에만 올릴 수 있었어요. 네이버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블로그에다 다 정리하는데, 아들이 이번에 아주 좋은 플랜을 많이 짜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 거 사야 다리가 아프지 않는 쇼핑이 된다고. 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죠. 뭐 다 제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경은 이것도 되게 비싼 안경이거든요. 이거는 일본 가서 산 안경인데 이건 가네코라고 금자 안경.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거하고 남편 거 하나씩 샀는데 남편이 안 써서 제가 다 쓰거든요.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안경 욕심이 좀 있어요. 안경 욕심, 모자 욕심 이런 거. 예, 근데 좋은 거 사는 게 확실히 잘 써요. 예. 라스베가스 여행 이야기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중요한 사진하고 식당들 다 추천해 드렸고 코스 다 알려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제가 한국 돌아가서 라스베가스 여행에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해서 영상 한번 찍죠. 뭐 인스타는 아무래도 조금 그 자료도 못 보여주고 좀 불편해서 나중에 사진 다 같이 해서 한번 만들게요. 자료 한번 만들죠. 생각보다 좋았어요. 라스베가스 좋았고 저는 이번 여행을 아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한 번은 자연, 한 번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불의 계곡을 갔다. 그러면 뭐 오즈의 마법사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엘도라도 보고도 뭐 서커스 보고 또 쇼핑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래서 제가 브루스 투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번에 여행 가서 챗GPT 많이 썼거든요. 예, 제가 유로로 20불 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끊을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카스트로 그 거리에서 우동집이 있는데 이게 뭐 네이버 지역어도 이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이 식당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되게 똘똘하다, 되게 좋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래서 뭐 엘도라도 캐니언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브루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표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궁금한 거야. 이 금강의 주인일까? 아니면 임대하는 사람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했더니 쭉 그 사람의 히스토리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투어 공유도 해주세요. 브루스 투어. 예. 동글님, 그 샤론코치 블로그에 이미 올렸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라스베가스 특집으로 라방을 한번 할게요. 그때 자료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미 제가 그 장소 이런 거 다 알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사진이 막 수백 장 중에서 골라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때그때 감정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만든 거는 우리 샤멜리들이 나중에 미국 여행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막 그 현지에서 카카오 스토리가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 잘 안 쓰잖아요. 정말 링크로만 남았잖아요. 그때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블로그에다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와도 미국에서도 네이버가 잘 돼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안 됐었어요. 5, 6년 전만 해도 네이버가 이렇게 차단이 많아서 되게 힘들었고 또 반면에 그때만 해도 공항이 다 와이파이가 안 됐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항이 다 프리 와이파이예요. 대부분의 공항들이. 그래서 이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이제 우리 와이파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또 프리로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오프라인 저장을 좀 해가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서 있는 그 영화도 막 어떤 거 막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눈이 아플 때 그럴 때 그냥 이어폰 꽂고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근데 뭐 큰 거는 누워있기 좀 불편하지만 작은 거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오프라인 저장한 영상을 좀 보는 편이에요. 주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이야기를 듣거나 1시간짜리 있죠. 그런 게 좀 편해요. 자꾸 이렇게 눈 떴다 감았다 막 이런 불편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꾸 팁이 되고 이번에 와서 가전제품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고데기 가져온 거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집에 왔을 때 커피포트가 없어서 왜 드립용 있죠. 이렇게 앞에 주둥이가 뾰족한 거 그걸 제가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여행에 왔죠. 그랬더니 역시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텔에 있는 게 커피포트가 더 없고요. 그냥 캡슐용 커피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캡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정말 컵라면 같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주전자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근데 이제 보통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냄비도 있어요.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접혔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작은 커피포트 들고 다녀도 빨리 끓고 좋더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장거리 오면 꼭 커피 믹스를 좀 가져와요. 예, 커피 믹스를 한국에서는 생전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막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거 한 잔 먹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꿀도 가져와요. 꿀도 스틱으로 된 거. 굉장히 피곤할 때 이럴 때 꿀차 한 잔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하드한 그런 여행이 아니니까 자유여행이니까 이제 바샤 커피를 한 통을 가져왔는데 그걸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그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바샤 커피를 악평을 했더라고요. 뭐 몇 년도 안 되고 마케팅이다. 아니에요. 예,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그 큰 회사에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기술도 전수받고 이제 약간 상업화 시킨 거죠. 근데 커피 맛있어요. 제 입에는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다. 예. 뭐 과일 같은 거는 뭐 현지에서 다 사 먹으면 되고 또 우유도 되게 맛있어요. 미국에. 예. 그래서 내일은 아들하고 이제 바닷가 근교에 바닷가 갔다가 쇼핑 좀 하고 예. 그리고 뭐 혹시 뭐 선물해야 될 것들 있으면 또 좀 사보고 가벼워. 근데 뭐 요즘은 뭐 아마존이나 뭐 직구 이런 걸 많이 해서 굳이 뭐 크게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재미잖아요. 재미. 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라방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질문은 별로 안 올리시네요. 예. 오늘은 꼭 그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 자기 전에라도 꼭 그 바뀐 입시에 대해서 예, 그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는 정말 대치동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가끔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서 뭐 목동이나 타 지역에서 대치동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예. 현지에서도 잘 모르는데요. 뭐 현지 여기 사는 거랑 또 계속 입시 정책을 연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게 멀리서 남의 동네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분이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휘말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입시라는 거는 분명히 변해요. 2028 대비해서는 많이 변하는데 근본은 내신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어디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성실성이고 배경 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뭐 자기의 그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활동이라든가 여튼 마지막은 결국 쓰기인데 내 거를 독창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그런 과제 집착력 같은 것들 그리고 진로, 계열에 따른 나의 준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시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를 자꾸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딸 생일이에요. 예, 딸이 생일인데 이제 딸은 이제 뭐 시카고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여기서 또 그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옛날에는 그 페이팔로 했는데 페이팔 말고 또 다르게 또 하는 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딸 돈 좀 보내주라고 생일 축하금 보내주라고 제가 현금 주고 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피자 먹었다고. 그래서 5월에 엄마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또 말았죠 뭐. 예. 미셸님 코치님 라이브와 강의를 들으며 중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에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코치님이 직관력이 좋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미팅. 끊긴 거죠. 예, 끊긴 거죠. 이제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위한 거. 근데 저는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 대상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팀 컨설팅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제가 한 번 하면 또 한 3일을 병을 앓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거의 없앴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정 필요하면 뭐 소규모로 좀 하는 걸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 연구소를 조금 스튜디오로 바꿨잖아요. 공간이 예전처럼 크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정말 제가 크게 연구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팔았어요. 예. 약간 뭐 부동산 투자인 거죠, 일종의 그것도. 저희 아주 되게 유명하신 회장님이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게 지금 스튜디오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그래도 뭐, 여하튼. 그리고 5월에는 우리 샤플 아너스들과 함께, 예, 북클럽, 그거 한번, 오프 한번 할 거예요. 예. 아이들 만나는 건 좀 그렇고, 엄마들하고 이제 약간 소규모로 하는 그런
컨설팅은 좀 제가 한번,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죠, 또.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서현님, 아드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겠죠, 뭐. 그래, 열심히 해라. 나도 가면 일 많다. 그렇게 됐죠. 소규모 때 신청하겠습니다. 폰으로 라방 보다 보니 연락이 끊긴다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것도 뭐 제가 지금 뭐 딱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상황을 좀 보고, 예, 필요할 때 꼭 이게 필요하다. 근데 한 번씩 하면 괜찮긴 해요. 저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지아님, 언젠가 꼭 코치님 직접 만나 뵙고 싶네요. 아마 이번에 책이 5월, 6월에 나올 텐데, 그러면 조금 제가 뭐, 오프 강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항을 볼게요. 근데 항상 계획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응하는 편이에요. 인생에 순응하는 편.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열심히 하지만, 남의 거라든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은 또 없어요. 예, 제 거로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되니까. 아, 체리마르님, 코치님 오늘 목소리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좀 자서 그런가 봐요. 아까 밖에 나갔다가 와서 사케 한 잔 먹었더니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푹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빨리 여러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인스타 라방 켰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인스타 라방을 해야겠지라는 저와의 약속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켰고, 이제 라방도, 유튜브 라방도 지금 열심히 또 제가 하고 있거든요. 댓글도 열심히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유튜브 시즌2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예, 여하튼 뭐 자연스럽게 하자고요. 이제 봄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항상 그 비가 오기 전에 꽃이 예뻐요. 근데 일기예보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뭐 며칠부터 비가 온다. 그때 다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일정을 잘 보시고, 지역에 따라도 다르니까, 예, 꽃이 좋은 날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아이와 함께 꽃 구경을 가셔야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별로 다 예뻐요. 동네 공원에 가도 예쁘고, 동네 뭐 양재천 같은 천 주변에도 많아요. 네, 그래서 갈 때는 꼭 뭘 좀 싸가세요. 재미있게. 뭐 저녁이라면 뭐 차나 코코아 이런 것도 좋고요. 커피 가져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챙기셔도 좋고요. 너무 더울 때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피크닉 같은 느낌? 저는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아이와 함께 꽃 구경을 가는 엄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쌓여야 돼요. 그런 게 쌓이고, 또 가면 또 솜사탕 아저씨도 있고, 양재천은 그때 오세요. 그분을 그때만 허락하나 봐요. 강남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사 먹고, 또 꽃 날릴 때 또 그 재밌어 하는 것도 좀 보고, 저는 그런 거 꼭 하라 그래요. 그거 추억이다. 돈도 하나도 안 들어. 뭐가 돈이 들어요? 똑같지. 그리고 애들도 얼마나 재밌어요. 콧바람 쐬는 거. 마구마구 달리는 거. 그때 영상 많이 찍어주시고,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근데 사진 찍을 때 너무 애쓰지 말고, 동물 탈쓰게 하지 말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때 아이의 얼굴이 기억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충분하다. 예, 굳이 뷰티앱 안 써도 되고, 거기에다가 동물 탈쓰게 하지 말고. 저는 왜 사람한테 동물 탈을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싫어요, 저는 그거. 자기 아이 얼굴을 제대로 봐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벚꽃이 만개했어요. 꽃필 때마다 꽃 구경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코치님 정말 낭만 있으세요. 꽃 구경 갈게. 아니, 한 번 가는 게, 한 번 가는데 무슨 공부를 언제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봄에 한 번 가는데, 그리고 한 번 가면 어때요? 갔다 오면 훨씬 더 잘하지.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얘기야. 아, 나는 너무 정말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 아,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뭐, 우리가 몸이 기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인풋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쉬었다가, 돌아봤다가, 그러는 거죠. 예.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런 말 듣지도 말아라. 소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내 소신 있게. 예.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들 집은 식기세척기를 굉장히 잘 써요. 저는 사실 설치해놓고 안 쓰거든요. 잘. 아들이 있으면 항상 식기세척기도 쓰고 스타일러도 써요. 제가 스타일러도 우리 부엌에다가 딱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이 집은 너무 매들이 잘 쓰더라고요. 세척기를 갖다가. 그래서 야, 세련됐다. 세련됐다. 편하더라고요. 해마다 벚꽃 시즌 코치님이 아이들이랑 꼭 구경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낭만을 갖고 살아야지 행복해요. 아니, 인생이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 그런 낭만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손잡고 다니고 꽃구경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야지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다 제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주는 아직 벚꽃 만개 전이에요. 오늘 비 온 후 만개할 듯 합니다. 제주로 벚꽃 구경 오세요. 제주로 이사 가셨군요. 저는 제주에 한 4년 반 정도 살았고요. 이제 부산에서 세컨 하우스로도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속초에도 살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주 살았고요. 속초에 살았고, 이제 부산. 그래서 제가 조금 방랑벽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부산에 가서 부산도 많이 보고, 호남 지방도 많이 보고, 또, 김해공항에서 일본도 많이 가보고, 그게 또 제 플랜이거든요. 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귀포시, 예, 있었어요. 예, 대정 아시죠? 영어교육도시, 거기에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은 부산이 그리워요. 부산 좋죠. 예, 저는 해운대, 예, 해운대에다가, 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네.